자, 정권이 통계청장 보내가지고 마사지하고 통계에 응하지 않으면 가태료 부과하겠다 했다가 통계청장 정신 나간 사람이 문의 뭐라 해서 또 취소했다 이러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가갖고 낸 통계도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히 마사지를 했을 건데도 지금 통계청이 내놓은 작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2,682만 2천 명인데 전년도보다 고작 9만 7천 명이 늘어난 데 거쳤어요. 2009년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8만 7천 명 이후에 최저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9만 7천 명이라는 것 중에 정부가 돈을 54조를 투입하고 이렇게 늘었으니 만약에 그걸 평소처럼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8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몇십만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창출한 그런 일자리들 숫자가 총 몇 개인지 수십만 개를 그런 식으로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집권 이후 두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서 이 크게 본 일자리 자금이 54조였습니다. 일자리 세금이요. 그리고 작년에만 직접적으로 정권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일자리에 투입된 돈은 24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취업자 증가 목표가 32만 명이었는데 이 32만 명을 만들기 위해서 24조 2천억을 작년에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일자리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제 재작년 것까지 포함하면 54조라는 거죠. 문정권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24조 2천억을 써가지고 결국은 요만큼 늘어났다면 9만 7천 명 한 명을 늘리는데 2,500만 원을 썼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1년 일자리 2,500만 원 해서 다 던져줘 버리고 말아버려요. 왜 수고롭게 복잡하게 거기에 중간에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끼워 넣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해 7월 취업자 5천 명 증가, 8월 3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이 최악으로 가니까 정부가 막판에는 공공기관 동원해서 연내 5만 9천 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다 이래가지고 11월 달에 16만 5천 명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은 12월에는 결국 3만 4천 명 증가하는데 그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5만 9천 개만 늘었겠어요? 이 엄동설안에 얼마 전에 정부가 일자리를 자금 쓴다고 그 노인네들 길거리에 휴지 줍게 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해 실업자는 같은 기준으로 통계내는 방법이라면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고용 계약이 1년 이상인 상용 계약자들은 34만 5천 명이 늘어서 2006년 이후 제일 작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문재인도 그렇고 고용의 양의 문제 했는데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이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고용에 있어서 상용 근로자가 늘어나는 등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리 강조했는데 질이 좋아지기는 개뿔 상용 근로자가 12년 내에 제일 작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72만 명이 줄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9만 6천 명이 늘었다. 대한민국에서 36시간 미만 취업자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루에 8시간씩 월금 일하면 58, 40에서 40시간인데 36시간 미만 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데 임시로 잠깐 일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자리의 성격을 보면 12월 달에 단기 한두 달 일하는 공공 일자리가
이제 돈이 떨어져서 약발이 끝나자 취업이 34,000명으로 그렇게 급감했는데 그 통계적 위안을 잠깐 받으려고 또 연간 이 고용에도 그거 사람들 반영돼 있겠죠. 그거 받기 위해서 돈을 24조를 그따위로 씁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돈을 써야 될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문재인의 통계 위안을 위해서 24조를 씁니까? 정부가 재작년까지 포함해서 54조의 일자리 관련 재정을 넣은 데는 일자리가 늘었어요. 어떤 분야냐? 사회복지 서비스 12만 5천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공무원들 늘리고 막 알바 고용하고 했잖아요. 거기 5만 2천 명. 그래서 정부 돈으로 늘리고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에서는 도소매업 7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에요. 숙박, 음식점업에서 4만 5천 명이 줄었어요.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6만 3천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투입으로 억지로 아무리 일자리를 늘려봤자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건비 증가 여파로 민간 채용이 줄면 백약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문재인 당신은 이길 수 없는 귀신과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면 싸울수록 당신은 더 이길 수 없는 일에 몰두한다는 것이 검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의 고용이 확 줄어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대가 이렇게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데, 자, 전년도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40대 고용이 11만 7천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1년 이후에 27년 만에 제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40대 고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한참 중추적으로 일을 하고 집안의 가장이 돼야 될 사람이 고용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받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은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계 등에서 퇴출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린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 8천억, 고용장려금이 5조 9천억 등 23조를 또 올해 투입한대요. 여기에 근로장려금 등 지원책까지 합치면 실제 재정은 30조도 넘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자리 만든다 해놓고 원격 진료, 카풀 같은 헛소리나 해서고 원격 진료가 되면 일자리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요? 카풀 되면 일자리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요? 그 자가용 갖고 출퇴근하면서 카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게 일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지, 투잡이지. 근데 투잡도 그게 뭔 돈이 될 만큼이나 투잡이 됩니까? 결국은 지금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택시기사가 갖고 가냐, 카풀, 알바가 갖고 가냐, 그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일자리를 늘리고 혁신이에요? 자, 정부는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 늘어야 된다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인터넷에는 원격 진료, 카카오 카풀 같은 일자리 줄이는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올려서 그나마 한계 손상에 정말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쉰다가 203만 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통계상이고 한번 진짜로 찾아봐요.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한 500만 명은 넘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 203만 명도 1년 사이에 13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청년 고용이 정부에서는 나아지고 있다지만은 체감 실업률이 22.8%라는 거예요. 자, 아까 40대가 11만 7천 명이 줄었다고 했지만은 30대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2016년에 조선업이 최악일 때 자영업, 건설업이 유지되어서 받쳐줬는데 이제 바칠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재부도 인건비가 오른 부담이 고용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게, 자, 포용 성장, 없는 사람들도 다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성장을 의미할 건데, 실제로 작년에 통계에서 보면 소매, 숙박, 음식점 등에서 18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일자리가. 이거는 뭔가 하면 이런 일자리야말로 최하층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득 1분위가 가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고졸 이하가 26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렇게 선전하던 정권이 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임금과 저교육, 소득 취약계층에다가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학력별로 일자리를 보면 초졸이 제일 많이 줄었고 그 다음 중졸, 고졸, 대졸로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일자리가 더 줄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업들은 이제는 겁을 먹고 솔직히 대기업들은 해외로 다 옮기려고 지금 국내의 대형 공장들, 지방에 있는 대형 공장들의 비상이 떨어졌어요. 사원들 뽑아놓고 너네들은 다 해외로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라고 엘리트 사원 뽑은 애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국내에서 기업을 할 환경이 되지 못한다. 정치가 툭 하면 괴롭히고, 그 다음에 노조가 툭 하면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국의 고용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흔히 로스라고 부르는 작업을 했을 때 나오는 손실률이 한국이 과거처럼 뛰어나서 그런 것이 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공장 돌려서 로스가 얼마나 나오냐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올해 거의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참 급줘서 이재용이 넣었다가 빼고 했을 때 인도에서 90도 절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재용을 김동연이 만나냐 누가 만나냐고 저끼리 싸움질에 살 때 이재용이가 매 10조 투자해서 몇만 명 고용을 하겠다 했지만은 그건 다 그때 이야기고 최태원이도 그러고 다 돌아가면서 했죠.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제는 이런 환경에 올해 뭔 일이 날지 모른다. 세계적으로 올해 경제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제일 세계에서 튼튼했던 독일 경제도 휘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존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산업생산 지수가 석 달째 감소하고 4, 4분기 GDP도 둔화되어서 자, 독일도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할 정도인데 기업들이 공포가요. 하물며 한국은 기업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도 최소한만 하고 고용도 최소한만 하면서 정권 눈치만 살살 보면서 이 위기를 엎드려서 돌파하자라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그야말로 이제 기업들은 또 해외로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작년 3분기에 해외 직접 투자가 33%가 늘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아니 누구라도 돈 버는 게 기업의 목적인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대로 왜 안 나가겠냐.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데 한국에서 다가가고 있어요. 한국 회사가 베트남에 다가 있다는 거는 이게 뭔 의미냐는 거죠. 우리 사회 곳곳에 약간씩 남아있던 왜 저리 싸지 하는 초저가 상품들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해서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래 한 곡에 250원 하던 코인 노래방이 500원으로 가격을 2배 올렸다는 거예요. 5,000원짜리 피자 팔던데도 1,000원을 더 올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싸게 파는 데 있었죠. 이디야 커피가 2,000원대 커피를 팔았는데 여기도 이제 3,000원대로 올렸다고 하고, 남자들 머리 깎아주는 블루클럽도 5,000원대의 커트비였는데 이제는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남자 머리도요, 얼추 한 2만 원 줘야 깎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 제 사무실 근처에서요. 자, 입장료 내면 1시간 동안 이 무제한으로 떡볶이, 튀김, 어묵을 먹던 그 분식 뷔페도 있었는데 여기도 1,000원씩 더 올려서 성인 8,900원, 학생 7,900원이 됐다고. 기계식 세차도 지금 이 물기 닦아주고 기계 관리하는 인력이 인건비가 올라서 세차 가격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이렇게 올랐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비용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좀 자중자애해야 될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경고하며 최저임금 손대지 말라고 공동투쟁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살다 이 노조들만큼 위선적인 집단을 보지 못했어요. 자, 기업가가 딱 기업의 회계에 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피자가 한 판이 동그랗게 있으면 기업가가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야 될 피자는 나머지 피자를 떼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가가 이 토지 비용, 은행 금융 비용, 그 다음에 기타,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나 어떤 설비, 원재료 비용,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노동 비용인데 그 노동 비용에 쓸 수 있는 못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 3%만 올라버려도요, 이유는 사라지고 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노동 비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양대 노총에 속한 노조원들이 자기 회사에서 자기들은 더 올려라. 이제 국민은행이 대표적이지요. 연봉 뭐 평균이 9천만 원인데 딴 은행보다 좀 적다 해서 올려라고 파업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강주행 일자리 하지 마라부터 다. 그러면 그 올린 부분은 누가 못 받는 겁니까? 비정규직, 하청회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협력사 직원, 조달업체 직원들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일과 연관되어 있는 그 본사의 정규 직원 외에 하청회사, 협력회사, 그 다음에 외주하청,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비정규직 등이 한쪽에서 많이 갖고 가니까 자기들 정당한 못조차도 받지 못하고 행편없는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 놈이 9천만 원을 받고 한 명이 3천만 원을 받으면 합쳐서 1억 2천이면 전부 6천으로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투쟁을 할 게 아니라 너가 과도하게 처먹은 정치 임금을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노동계가 문재인이 이제 최저임금을 슬쩍 다 올려버렸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10%가 18%가 아니고 6% 7%만 올려도 10,000원에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팍팍팍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노조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 문재인은 이제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나는 여기서 슬쩍 빠지고 무슨 뭐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을 결정해라 하면서 슬쩍 최저임금을 올리는 속도를 약간 낮출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나서가지고 그런 구간 설정을 반대한다면서 정부 입장 변화가 없으면 공동으로 총파업하겠다고 어지간히나 저임금 노동자를 걱정해주는 척합니다. 걱정해주지 말고 너네 임금 좀 내놔라, 토해내놔라. 그래서 한국노총과 인노총이 공동으로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체계화안을 반대한다면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으면 공동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냥 있어도 근로자 채용 안 하고 해외로 다 기어 나가려고 하는 마당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나 원청 하청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청년들이 뭐 일자리가 없냐? 일자리는 엄청 셌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하는 일자리에 너네들은 왜 못하냐? 근데 그런 분들한테 너 자식들을 거기 가서 평생 일을 하라고 하면 너는 시키겠냐고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정권의 대주주라는 강성 노조들이 지금 지고 앉아서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정규직에 과보를 하고 또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라면서 저거 사람 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하기 위한 법안들을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 고용 상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든지 세계 다 어느 나라를 가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노동의 고용의 유연화를 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권은 근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손 하나 떼지 못하면서 정부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임시로 알바 자리 늘려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난 양 쇼를 하고 있고 노조는 저거가 많이 처먹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들 최저임금 깎지 말라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지금 답이 없어요. 정말로 한국이 살려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 선거에 노동개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국민 투표를 붙이겠다고 다음 대선에 나서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 성장도 없는 겁니다.